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파기환송한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신속하게 재판부를 정하고 첫 재판을 15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대선 전 최종 판결이 확정될지 여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개헌을 완수하고 3년 뒤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대선 후보로 등록한 뒤 공식 일정도 시작했습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 투어밴과 트럭이 충돌해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 한인 2명이 아동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이 중 1명은 현직 지역 경찰관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로 일부 품목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재고가 떨어지는 서너 달 뒤에는 충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속도전이 상당합니다. 관건은 대선 전 최종 확정 여부인데요.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구속 심리로 36일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송 기록을 받은 당일 형사 7부에 배당하고 곧바로 첫 공판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의 피고인 소환장을 통상적인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 송달로 발송했습니다. 모두 하루 만에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가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재판 일정을 잡고 이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종결과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선 사실관계를 추가로 다툴 부분이 없는 만큼 공판 한 번에 한 달 안으로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한 달 내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선일 전까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이 나긴 힘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대선에 나갈 수 없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재상고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재상고 절차는 상고장과 이유서 제출, 그리고 소송 기록 전달에 최소 28일이 걸립니다. 재상고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려면 최소 2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일까지는 이제 31일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개헌을 완수하고 3년 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년 안에 개헌을 마무리해 총선과 대선을 치른 뒤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수 경제관료 경험을 앞세워 통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계엄 책임론에 대해선 총리로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해내겠다며 거국 통합내각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곧바로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첫 일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서울시 정책의 공약 반영을 언급했는데 허락을 받아서 대폭 좀 통합을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국민통합, 약자 동행 행보로 민생을 강조하고 중도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통합의 의미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해 개헌 공론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 투어밴과 트럭이 충돌해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이웨이 한복판에 거대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픽업 트럭과 충돌한 투어밴은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부상자들을 긴급 이송하기 위한 헬기가 동원됐고 갓길에는 사고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옐로우스톤에서 동쪽으로 16마일 정도 떨어진 헨리스 레이크 주립공원 인근 하이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중심을 잃은 빨간색 다지 픽업 트럭과 벤츠 투어밴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투어버스에 타고 있던 14명 중 6명이 숨졌고 픽업 트럭 운전자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4명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3명은 현장에서 가벼운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를 제외하고 사망한 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이 아닌 해외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어밴에 탑승한 사람들은 아시안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인 또는 한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을 때까지 피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세한 신원은 추후 아이다호 프리먼트 카운티 검시국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라나다 힐스 118번 프리웨이 선상, 검은색 소형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차량 운전자는 절도 혐의로 체포하려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18번에서 내린 도주 차량은 다시 2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으로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시속 120마일에 가까운 속도로 차선을 오가며 고개 운전을 펼친 지 10여 분. 도주 차량이 앞에서 가고 있던 노란색 덤프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라온 경찰이 운전자를 끌어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도주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추격전으로 210번 프리웨이 2번부터 4번 레인까지 차선이 통제되는 시그 알러트가 발령됐고 인근 2번 프리웨이 역시 차량이 통제되며 극심한 혼잡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엘라베마주에서 한인 2명이 아동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조지아 수사국은 지난달 30일 엘라베마주 피닉스시티에 거주하는 33세 신정목 씨를 포함한 19명을 아동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하고 성관계 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만나러 가던 중 체포됐습니다. 수사국은 이들이 소셜미디어, 메시지 앱,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한 뒤 성적인 콘텐츠를 유포하고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해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남을 성사시켜 그 결과 소년과 소녀 모두 포식자들의 표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이 공개한 용의자들의 신상 정보에 따르면 이들의 나이는 21세부터 68세까지 인종과 연령이 다양했으며 이 중 한인으로 밝혀진 신 씨는 엔지니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는 엘라베마주 해너가 경찰국에서 약 6년간 근무한 한인 경관 조슈아 민권 씨가 미성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팀은 IP 주소, 접속 기록, 전자기기,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권 씨를 아동 음란물 유포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권 씨의 자택에서 체포를 진행했습니다.
권 씨는 인터넷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닉 웰든 디캡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법 집행기관 소속 인력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에게는 직위 해체 조치가 내려졌고 현재 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나 당국은 그가 추가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침수 피해에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내리는 총 강수량은 약 1인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오후부터 습하고 흐린 날이 이어져 특히 이번 주말에는 정체전선이 뉴욕시 서쪽 지역에 머무르면서 오랜 기간 불안정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오전은 내내 맑다가 오후 2시를 전후해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2도, 해안 지역은 60도 후반으로 포근했지만 밤 최저 기온은 다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부터 높은 강수 확률이 예보돼 있어 토요일 외출하실 분들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내리는 비는 일요일 폭풍을 동반한 비로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수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일시적인 침수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홍수 피해 우려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휘발유 가격, 식료품 가격,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내려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관세 덕분에 돈이 들어오면서 고용시장도 강세라면서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He should reduce interest rates. I think I understand interest a lot better than him because I've had to really use interest rates. But we should have interest rates go down.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까지 거론하다가 참모진의 만류 등을 고려해 이후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리 결정을 앞두고는 핵심 참모인 미국 재무장관까지 방송에 출연해 금리 인하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We are seeing that 2-year rates are now below Fed funds rates. So that's a market signal that they think the Fed should be cutting. 연준은 앞서 지난 1월과 3월 기준금리를 모두 4.25%에서 4.5%로 동결했고 이번에도 시장에선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고물가와 저성장을 동시에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당분간은 시장 지표를 신중히 살펴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관세 여파로 일부 품목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재고가 떨어지면 충격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슈퍼마켓입니다. 중남미에서 수입한 채소 가격이 10%가량 상승했습니다. 공산품처럼 재고를 쌓아둔 것도 아니어서 즉각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유통기한이 한 주일 단위로 변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오르고 내린다는 것을 예측을 못해요. 이제 관세는 생활용품 가격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수입된 음식 용기는 종전보다 가격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라도 물품을 더 확보해두고 싶어도 수입업체로부터 원하는 만큼 납품받기도 어렵고 조금 싸게 사오던 도매 가격부터 제값을 다 줘야 합니다. 관세 부과 이전에 수입된 상품들도 수입업체가 물량 조절과 가격 인상을 시작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 프로모션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레귤러 프라이스로 이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나마 수입이라도 되면 다행입니다. 각종 자파를 중국 등에서 수입해온 이 업체는 계약한 가방과 모자 등을 태평양 건너 중국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다 물고 미국에 들여와선 팔릴 가능성이 없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에 10불에 팔았다. 근데 뭐 들어와가지고 내가 한 25불에 줄 수 있느냐. 내가 손해를 보고 20불 하는데도 손님은 안 하겠다 그래.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걱정에 소비자들의 씀씀이는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We have to go to different stores now just to find sales and deals that works around our budget. So where to when you would go to like one grocery store, now you got to go to 5. 중국발 미국행 화물이 지난달부터 절반 정도 줄어든 만큼 물가 오름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하버드대에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재차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우리는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며 그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의 근절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의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가 이를 거부하자 22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취소했습니다. 재무부는 국세청 IRS에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세청은 결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 22일 보조금 중단 조치는 대학의 학문적 결정에 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라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생일인 오는 6월 14일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늘 소셜미디어 X에 오는 6월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퍼레이드로 참전 용사와 현역 장병, 군의 역사를 기릴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79번째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6,600명 이상의 군인, 150대 이상의 차량, 50대 이상의 헬리콥터, 7개 군인 밴드와 민간인 2,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비와 인력 이동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열병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비용 문제와 도로 파손 우려 등으로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바인 주택가에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 요원들이 출동해 자택을 급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아침 어바인 주택가에 ICE 요원들이 출동해 확성기로 수색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를 집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ICE와 비밀 경호국의 공조수사로 진행된 이번 작전은 일부 ICE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포스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 3개월 전 ICE 반대 활동가들이 LA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에 요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포스터를 부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주택 수색 과정에서 라우터와 하드 드라이브를 압수했습니다. 한편 ICE 요원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집 밖으로 나오라는 명령에 지역 주민들은 자신을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인지 잘 몰라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급습 방식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LA 지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뿌리 교육을 위한 한국 모국 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LA 지부는 올해로 제7회를 맞은 해외 지부 모국 연수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참가자들은 청와대, 현충원, 국정원 등 안보견학과 판문점 등을 방문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분단 역사 등 뿌리 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교육 등 리더십 특강이 이어집니다. 필드트립도 가고 세미나도 듣고 교수나 대학생들하고 접하고 그런 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피부에 닿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있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자꾸 이게 인출수가 커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하나의 그 뭐 대사 역할도 할 수 있고 레프레젠트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이런 기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참가 모집은 LA에서 2명으로 미 전국에서 약 25명이 참여하고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오는 한인 차세대들로 약 40여 명이 참여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그쪽에 대해서는 더 많이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세계 각국에서 다 같이 오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세계 각국의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류도 하고 미래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우정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국연수 참가 자격은 고등학생부터 30대까지로 미주 지역 한인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역사, 한미동맹의 중요성, 뿌리 교육, 시장 경제 등에 관심 있는 한인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6학년부터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SNS 챌린지도 진행 중으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주제로 3분 미만의 영상물 제작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어 무국연수와 SNS 챌린지에 관심 있는 한인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대형 트럭이 텍사스의 도로를 성공적으로 달렸습니다. 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자사의 무인 자율주행 대형 트럭이 텍사스 공공도로를 달리며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미 공공도로에서 무인 트럭이 상업용 화물 운송이 성공한 첫 사례입니다. IT, 스타트업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는 오로라가 텍사스주 달라스와 휴스턴에 자율주행 트럭이 오가는 서비스를 초도 고객과 함께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시도에서 자율운행 트럭 한 대가 무인으로 총 1200마일의 거리를 주행했다고 합니다. 오로라 CEO는 오로라 운행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올해 하반기 동반 자율주행 트럭뿐 아니라 수십 대 규모의 무인 자율주행 트럭도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7년 안에 고객이 직접 차량을 구매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사인 볼보와 파카트럭과 함께 자율주행 트럭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자율주행 트럭 운행에 대한 도로변 정차나 원격 지원의 필요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